네, 시장의 관심을 좀 짚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장이 10분 앞으로 다가왔는데 한 분 더 전문가 오셨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완 본부장도 오늘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개장 접수되는 호가들 봐야 되는데 코스피 25포인트 상승 출발을 예고하고 있고 코스닥도 뭐 상승 출발 예고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설명드렸지만 환율은 좀 내려가서 출발할 것 같고 지금 호가가 뭐 강하게 들어오는 코스피에 눈에 띄는 기업? 하도 줬다 뺏어가지고 요즘에 그래요? 하도 그 음봉이 좀 이렇게 커지잖아요. 네. 시초가 대비 이제 막판에 좀 커져서 일단 시초가 오늘도 그러려나라는 좀 걱정은 되는데 오늘은 저는 뭐 상승을 좀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동안 이제 외국인들도 이 FOMC의 결과 어느 정도의 테이퍼링의 이제 그 강도 그리고 금리 인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불확실성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소극적이었던 부분도 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었고 어제 또 선물 매도가 좀 많이 나왔던 이유도 뭐 상당히 그런 부분에 영향이 있었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오늘 환율도 지금 수준이라면은 뭐 좀 어느 정도 지금 선반영이 좀 된 것 같고요. 70원대 후반 정도라면 오늘은 좀 뭐 상승을 좀 뭐 해주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좀 눈에 띄는 거는 글쎄요. 이게 이렇게 시작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좀 NC소프트의 동시 효과가 좀 많이 밀려서 좀 출발할 걸로. W 레인지 W가 뭐 저는 뭐 나쁘지 않은 출발이라고 보는데 뭐 시장에서는 뭐 더한 거를 좀 원했었나 봐요. 근데 이 정도 속도의 순위라면은 뭐 나쁘지 조금... 않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좀 호가는 좀 약한 상황이고. NC소프트가 좋은. 네. 그리고 LG화학이 이제 좀 변동성이 좀 나왔었는데요. 어제 좀 변동성이 나왔죠. LG화학이 오늘은 뭐 한 2% 가까운 좀 상승 출발이 좀 예상되는 상황이고.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지금 시세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호가들이 좀 좋네요. 네, 2차 전지도 뭐 나쁠 일이 없죠. 뭐 지금 이제 기후 위기 또 아까 뭐 그런 얘기들도 나와서. 나왔으니까. 예. 그리고 뭐 코스피 쪽에서는 지금 이제 상승 상위로 좀 출발할 만한 이제 그런 종목들 보면 역시 요소수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한두 개 좀 눈에 띄고 있고 뭐 좀 특이점이라고 본다면 뭐 한정기술 같은 이제 원전 관련된 종목들 좀 눈에 띄는 상황이고요. 보험주들, 손보주 어제 좀 메리츠 쪽이 좀 강했었는데 오늘도 이제 좀 그 뭐 DB 손해보험을 비롯해서 일부 좀 보험주들이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는 미국 테이퍼링 이슈가 이제 국내에 또 금통이 25일 날 있으니까 그런 것들 엮여서 일단은 좀 무난한 강보합 출발이 예상됩니다. 네, 코스닥 개별주 쪽은 좀 분위기가 어떤가요, 하창원 본부장님? 뭐 코스닥 같은 경우 이제 엔터주들이 조금은 시세가 분출이 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호가가 좀 들어오고 있죠. 네, 호가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요소수 관련된 부분들이라든지 시멘트 쪽도 최근에 조금 꿈틀꿈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정치적인 부분도 좀 연관이 있을 수가 있겠죠. 뭐 주택 경기 호재라든지 또 시멘트 가격에 대한 부동산 뭐 대량 공급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여당 쪽 지금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 전 도지사가 용어가 너무 길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마도 시멘트 쪽이냐 건자재 쪽도 조금 들썩이긴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부분도 좀 움직이고 있고요. 뭐 게임주들은 뭐 여전히 좀 좋은 흐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네오이즈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도 좀 시세가 나오고 있고요. 뭐 전반적으로 계속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이 좀 일단 시세가 분출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러니까 바톤을 계속 이어가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NFT, 메타버스 오늘 NFT가 이제 주력인 키워드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코인. 그렇죠. 코인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앞서서도 원전 좀 얘기해 주셨는데 원전이 이제 전거래일에 저는 나름대로 좀 이벤트가 있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좀 이벤트가 있거나 좀 이슈가 되는 쪽으로 여전히 좀 시장이 집중이 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쪽에서 소외가 된다라면은 뭐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소외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이벤트가 있는 쪽으로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개장은 임박했지만 하창원 본부장의 종목. 네, 오늘 종목 두산중공업인데, 두산중공업. 네, 원전 쪽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단 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전 쪽도 있고 또 해상풍력 쪽도 있는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원전에 대한 좀 긍정적인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소형 이제 SMR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유럽 첫 수출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요. 전거래일에 이제 문 대통령이 이제 헝가리에 가서 이제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뭐 이런 원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도 좀 언급이 있었고, 또 중국 쪽에서 굉장히 좀 강하게 원자로 뭐
뭐 150기 설치 계획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동부연안에. 보니까 네, 그런 이벤트 원래는 이제 유럽 쪽에서 상당 부분 좀 밀어붙이면서 원전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커졌는데 이제 중국까지 좀 움직이게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또 이제 탄소 중립을 위해서 또 원전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대통령이 어쨌든 발언을 한 것 같은 그 부분은 또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서 변화가 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기대감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리고 원전에 대한 기업들은 너무 많죠. 뭐 한전기술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네. 저는 두산중공업이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일 메인스트림이다. 그렇죠. 메인스트림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각종 뭐 여러 가지 뭐 건설부터 해서 여러 가지 스트림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좀 직접적으로 연관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지금 친환경 쪽으로 이제 그룹사 전체가 좀 넘어가는 부분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해상풍력 자체도 계속적으로 이런 친환경 쪽으로 좀 기대가 될 수 있는 부분들로 본다라고 했을 때 좀 중장기적으로도 성장세가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창원 본부장이 오늘 본심 있게 보는 종목은 두산중공업. 네. 자, 계산 들어갑니다. 분위기 다시 보죠. 자, 이제 이렇게 오후장을 또 대비해야지. 이제 뭐 오전장 시작했으니까 우리는 또 뒤 시간을 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오늘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네, 뭐 일단 요즘 게임주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이제 시장이 줬다 뺏어가지고 오전에 줬다가 이게 참 안 좋은 게 줬다 뺏는 건데. 네, 그렇죠? 네. 딱 기대감을 잔뜩 줬는데. 기대감이 흥건하게 막 빼고. 손이 흥건하게 이렇게 막 기대감을 갖고 있다가 좀 끝단에 이제 W 출시는 오늘 나왔는데 지금 네네. 평가들이 조금 엇갈리는 것 같아요. 네. 네, 좀 무겁죠.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봤는데 힘을 못 쓰니 조금 저는 주말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오케이. 이렇게 좀 저 내용을 일단 생각이 들고요. 풀어서 어떻게 네. 대비를 할까요? 그리고 지금 오후장은? 10거래일 중에 그러니까 코스피는 7일, 코스닥은 6일이 음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음봉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시초가보다 종가가 약했다는 뜻이잖아요. 기회감 자꾸 밀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은 따라가면 무조건 물리는 시장이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지수에 대한 희망도 그리고 거래 대금도 지금 뭐 19조 어제 좀 올라와서 22조 나오고 20대 초반 이렇게 좀 나오다 보니까 이거 따라가면 물리고 오르는 것만 계속 오르고 지수는 힘이 없고 그러니까 뭐 대형주들 뭐 이렇게 좀 안정적인 종목이라고 좀 샀던 종목들도 힘이 없어지고 뭐 이런 상황인데 근데 자본시장은 원래 늘 되던 것만 되는 그런 시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공급발의 불확실성은 역시 이제 대부분의 제조업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그 현상은 지금도 좀 지속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뭐 오늘 아침 제가 여기 오는 동안에도 이제 계속 나온 얘기가 이제 뭐 게임주, 뭐 메타버스, 뭐 NFT,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서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네. 게임주를 조금 이제 차별 있게 보셔야 돼요. 지금 강세가 나오는 게임주들, 좀 대세로 자리 잡은 게임주들은 게임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느냐 없느냐 아까 제가 강조드렸던 그런 게임들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앞으로도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봐지는 거고 네. 어제 이제 일부 강세가 나왔었던 좀 중소형 게임주들 뭐 넷게임즈 같이 이제 뭐 블루 아카이브 같은 이제 아케이드 게임 그러니까 MMORPG가 아니라 약간 그러니까 되게 좀 집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그 캐릭터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로 하는 덕후라고 하나요? 네, 오타쿠들이 하는 그건 일본 말이고 이제 덕후라고 덕후죠. 하는데. 덕후. 그런 이제 좀 그런 이제 게임 출시를 한다고 해서 어제 뭐 20% 좀 넘게 오르고 뭐 제가 그 전에도 알려드렸습니다만 이 위믹스 코인을 가지고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 열혈강호 IP를 이용해서 내년 1분기에 게임을 만들겠다라고 했던 룽투코리아도 뭐 뒤늦게 어제 좀 부각되면서 이제 두 자릿수 상승을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어떤 게임들이 단기간에 어떤 좀 주목을 받아서 딱 오르고 말 것이고 어떤 게임들이 꾸준하게 오를 것인가. 그렇게 보면 역시 게임들의 인프라가 잘 깔려 있는 블록체인도 있고 코인도 가지고 있고 자체 IP도 좋은 이제 그런 회사들을 뭐 중기적으로 끌고 가는 전략이 저는 맞다라고 보고 이 게임은 얘도 한 대더라 쟤도 한 대더라 얘도 NFT 한대 이렇게 해서 두더지 잡기 시작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줬다 뺏는 시장이다 보니까 굉장히 대응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게임주들은 뭐 말씀드렸듯이 조금 큰 종목 위주로 좀 가셨으면 좋겠고 자체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게임 위주 그리고 IP가 굉장히 강한 게임들 위주 뭐 6대 예전에는 뭐 6대 게임사 뭐 이렇게 불렸었잖아요. 네. 뭐 대부분 판교에 본사를 두고 있는 그런 게임사들 뭐 네오이즈 뭐 다 그런 게 있죠. 뭐 컴투스 뭐 이런 회사들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좀 뽑아 본다면 저는 오늘 관심사로 봤던 게 이제 오늘 새벽에 나왔었던 이제 NC 소프트를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려고 했는데 좀 생각보다는 주가가 좀 많이 물리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카카오의 천병, 그러니까 카카오가 NFT로 진출할 때 뭔가 가장 먼저 좀 이제 선봉에 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게 넵튠인데 이게 좀 과열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이제 음봉이 나오거나 조정이 나올 때 좀 보셨으면 좋겠고 앵커께서 지난번에 하셨던 이스트 소프트도 이게 네. 알약으로만 알고 계시는데 카발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동남아. 이게 또 성인 버전도 따로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카발도 이제 올 하반기에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저번에 소개시켰던 다날까지도 네, 다날. 좀 우회해서 보실 만한 종목이다. 그렇게 좀 요약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은 자 오후장 이제 남아 있는 시간 어떻게 준비를 좀 대비를 좀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일단은 저는 이제 원전 쪽을 보던 조금, 거 계속? 네, 원전 쪽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단순히 이렇게 줬다 빼는 시장이다 보니까 섹터 자체가 얼마나 강하게 움직이느냐가 좀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사실 이제 게임이나 이런 쪽 대부분의 좀 시세가 받았던 쪽은 지금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전 같은 경우는 한번 올라갔다가 좀 쉬어가다가 이제 다시 좀 스타트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적어도 이제 2거래 이상은 조금 강한 시세가 좀 분출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제 아까도 좀 잠깐 언급드렸지만 이제 대통령이 원전에 대한 좀 긍정적인 언급을 한 것 자체가 상당히 이런 정책의 기조가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커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탄소 중립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조금 적극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관련된 부분에서 결국에는 신재생 에너지로는 이 부분을 다 전부 다 캐파를 좀 커버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그렇게 됐을 땐 자연스럽게 그럼 원전이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좀 중장기적인 이런 좀 굵직한 시세가 분출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SMR 관련된 부분은 뭐 지겹도록 얘기 들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그 시장 자체도 굉장히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면 좋을 거고, 관련주로는 뭐 두산중공업부터 시작해서 뭐 우진, 한신기계 이런 종목군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항상 급등이 많이 나오는 뭐 한신기계나 우진 뭐 이런 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됐을 때는 그만큼 좀 빠르게 눌릴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두산중공 같이 좀 굵직한 종목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그래도 좀 이제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다 더 편안하게 좀 접근이 가능하시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개장 전후를 두 분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네. 고맙습니다.